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심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 중 많은 아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적 폭력은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내면화의 치유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욕설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언어적 폭력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만족.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해결되지 않은 불만족이 쌓이면 욕설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 언어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면 욕설과 같은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에 억압된 감정화, 두려움, 좌절 등 억눌린 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설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내면 아이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설과 언어적 폭력은 종종 내면 아이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내면 아이란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는 내면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상처받았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상처가 언어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욕을 하며 화를 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욕설이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어기제라고 학습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결혼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란 무엇인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면 아이 치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욕설과 분노를 발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의 핵심 단계를 알아볼게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기 남편이 욕을 할 때 그 이유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예를 들어, 여보, 당신은 왜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진짜 문제일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 감정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아요. 욕을 하게 되는 감정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 상처받았던 순간, 억눌린 감정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단서들을 찾아내서 다시 만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기. 내면 아이를 상상하고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고 달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 일반인이 따라하기는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처음에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정 표현 방식 훈련하기. 욕설 대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닐지도 몰라.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언어적 폭력을 해결하려면 공감과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남편이 욕설을 할 때 단순히 참거나 방치하지 말고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욕을 할 때 나는 상처받고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느껴. 라고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 대화의 문 열기. 남편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대화를 유도하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낼 때 혹시 다른 걱정이 있는 건 아닐까? 세 번째,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내면 아이 치유는 당사자가 변화를 원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남편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언어적 폭력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전문 상담이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제가 굼거나 악화되는 패턴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면 아이 치유의 효과. 내면 아이 치유를 통해 남편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회복됩니다. 스스로도 더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6번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내면 아이 치유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상담사나 부부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감정의 뿌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욕설과 언어적 폭력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 아이 치유를 통해 문제의 뿌리를 다룬다면 남편은 물론이고 부부관계 전체가 치유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수박과 닦기식으로 부부상담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골마버린 작은 트라우마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소멸시켜야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결국 가장 편안한 상대인 배우자에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이기에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분노를 평소에 안전한 장소와 공간에서 자주 폭발시키면 일상에서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폭발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남편이라면 꼭 내면 아이 치유로 평생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아내분들이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남자심리문제연구소 에고이스트 소장이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